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DC 랩스 노바 온라인 과정 2차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네,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8월 8일 금요일에 1차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진행한 2차는 운영 지원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교육과정을 함께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참여자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KDT 운영 담당자인 장경진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저희 노바 과정을 같이 준비한 김진석 수석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석님, 근데 시작 전부터 제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 노바가 무슨 뜻이죠? 노바는 여러분들 아마 사피라고 하는 삼성 과정에 있는 이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DF가 전문적인 교육 브랜드로서 지금 진행하고자 만든 이제 과정명이고요. 아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노바에 대한 풀 워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차세대 세대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제 교육기관이다라는 뜻의 이제 과정명이고요. 실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풀스택 IoT 과정과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배틀성립 서비스 과정들 이 두 과정들을 이제 바이브 코딩과 이제 최신 AI 트렌드를 가지고 같이 교육하면서 활성화시켜서 사람의 취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의 이 교육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HDC 랩스만의 고유한 교육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HDC 랩스라는 회사가 왜 KDT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해당 산업계의 현황이 어떠하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또 과정 수료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난 Q&A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사항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1차 설명회 때 HDC 랩스 현직자분들이 그 설명해준 영상 같이 활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HDC 랩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HDC 랩스 관계자분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HDC 랩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HDC 랩스는 AI 중심의 공간 AIoT 플랫폼 기업입니다. 센서로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학습과 그리고 예측을 해서 현장을 자동 제어합니다. 스마트 홈, 빌딩, 인프라, 소방 전 영역에서 에너지 절감, 운영 효율, 안전 강화, 경험 개인화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데이터, AI, 제어를 한 번에 있는 풀스택 역량으로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확산하는 파트너 HDC 랩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HDC 랩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HDC 랩스의 지주사인 현대산업개발그룹이 하는 일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건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산업개발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IT 전문 기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정민 소장님, 네, HTC 랩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HDC라는 회사의 IT 자회사이고요. HDC 랩스는 업력은 꽤 오래됐지만 회사 이름을 바꾼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건설과 또 리얼티 그리고 또 홈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저희가 만들고 또 실제로 설치하고 유지 운영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매출 한 6천억 정도의 6천 명 정도의 직원을 로 이루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럼 HDC 랩스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장님? 네, HDF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사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미래성장과 또 기술연구소라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세 개 사업본부는 각각 리얼티 그리고 라이프 솔루션 그리고 건설 솔루션 이 세 가지 사업 영역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400명 정도의 직원과 또 저희가 또 같이 함께 일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6천 명 정도의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기술연구소. 네. 네. 또 준비하신 또 깨알 같은 기술연구소 소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기술연구소를 저는 좀 요리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마법의 조미료를 만드는 곳, 그걸 바로 AI 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oT 센서라는 재료와 또 AI라는 조리법을 결합하는 그래서 뭔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을 AIoT 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플랫폼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소는 그러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은 셰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셰프죠. 저는 셰프들을 돕는 보조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HDC 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게 되셨을까요? 네, 요리 회사 아닙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아이파크의 IT 자회사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DC 랩스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HDC 랩스에서 어떤 업무를 그러면은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AI 랩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시각 AI.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이미지, 동영상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을 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NLP라고 합니다. Neural Natura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입니다. 음성 인식, 그다음에 LLM.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LLM 모델 개발 등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서포트하고 이 두 가지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계열로 예측을 하고 공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기술들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안전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저희 회사 모 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나 건설사에서 들어가는 저희가 월패드에서 AI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해서 말로써 집 안을 제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는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진성수 선생님, 이 영상만으로는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 과정이 현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릴게요. 우선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원생중계 형태로 좀 진행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원생중계는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아까 HTC 랩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8일 날 영상 작업했던 것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리플레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그 영상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좀 오늘 진행되는 부분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거의 대다수의
아마 ABC라고 하는 기술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세 가지 기술이 거의 자체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아까 지금 이건희 전문위원님이나 박종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들은 실제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는데, 여러분들, 사람들도 음식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죠. 누군가는 이것들을 만들어야지 원활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활동력을 얻고 하는 것처럼 실제 IT 기술과 지금 HDF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까 이건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AI 랩,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계는 기계에 불과하다. 요즘 이제 AI가 워낙 발전하고 AI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AI가 뭔가 판단하고 이제 인지하고 이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HDC 랩스 같은 경우 공간에서 실제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불이 날 것 같아, 되게 더워, 추워,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지만 기계 같은 경우들은 그것들을 인지하고 사람한테 알려주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AI 기술, AI 랩에서는 어떻게 기계가 그것들을 인지해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플랫폼 랩 같은 경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실제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 또는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나 어떤 얼러팅을 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플랫폼 랩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AI가 만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실제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산업 전망,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IoT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에서는 뭐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윤택하고 편리한 삶, 안전한 삶, 효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야는 ABC가 확장돼 가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발맞춰 가는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진짜 듣고 나니까 흥미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잘 하고 있는 HDC 랩스라는 회사에서 왜 하필 KDT라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이 교육에 이렇게 진행해 주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 과정을 막 주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네, 영상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과정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K 디지털 트레이닝, KDT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장님. 네. 저희가 KDT를 시작한 거는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인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죠. 저희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좀 많이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학 바로 졸업하고 온 그 인재들은 실무 경험이 없어요. 물론 뭐 IT 지식이나 뭐 또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이론 같은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형 인재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제안했을 때 이게 정말 이거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실무형 인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그렇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동하시기 때문에 뭐 혹여나 무료 교육이라서 설마 제대로 안 가르쳐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KDT, HTC 랩스 노바가 노바 과정 다른 KDT 과정 10개 중에 들 정도로 현업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네, 저희 현업의 실무자들이 강사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KDT라는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석님은 이 KDT 사업에 가장 제일 많이 참여하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정확히 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도부터 이 TDT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에 같이 연계가 돼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제 멘토로서 이제 KDT와 관련된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서 진행했었고요. 저는 멘토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가 가장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채용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마 현대경영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채용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 막상 인사팀에서는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직원을 뽑았지만 우리와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룹과 또는 이제 팀과 융합이 되지 않는 인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실제 들어왔던 인재들이 실제 들어왔던 회사와 잘 본인의 결이 제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뭐 1년, 2년 사이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또 되게 많겠죠.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만들어 있는 그 HTC 랩스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 강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같이 멘토들도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과정들보다도 더 친밀하게 진행되는 게, 우리 회사에 HTC 랩스라는 회사에 어떤 인재가 잘 맞을 수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960시간 동안 같이 호흡하고 같이 발맞춰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에서 KDT에 좀 많이 인벌브하고 싶어 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이 HTC 랩스에 있는 노바라는 과정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간결합되어 있는 게, 그래서 강사님들이나 멘토님들이 직접 현직자분들이 와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강사님 같은 경우도 전체 정기국가 수업의 한 20, 30% 정도를 직접 들어와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KDT라는 것들, 원래 KDT는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학생들, 이제 수업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이제 아이데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국가에서 원했던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보는데 실제 HCC 랩스에 있는 노바 과정들이 그런 부분에 가장 큰 형태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멘토부터 이쪽 관련된 부분이 거의 10년 넘게 지금 있는데 아마도 같이 논의하고 진행했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와 강점을 가지고 좀 만들어진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HDS 앱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우수하고 함께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럼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아마 현직자분들하고 채용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단 30분, 1시간 동안 면접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HTC 랩스 노바 같은 경우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정말로 이 친구가 열심히 하구나. 실제 뭔가 표현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액션을 취하는 것들은 약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나 태도가 정말 좋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 6개월이라는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발맞춰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적인 더 눈독에 들이고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네,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1회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말에 종료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공채 시즌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마 KDT 과정 굉장히 많이 그 광고를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왜 하필 이 HDC 랩스 노바 과정을 들어야 될까? 왜 이 과정이 나한테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나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이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해당 산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HTC 랩스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계 전반적인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ARM의 이건희 전문 연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네. 예, AI 업계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업계와 많은 회사, 많은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를
뽑아서 AI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이 큽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개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있고 평균 월 평균 2,000개 이상 되어 있고요. AI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이상, 그리고 신입 개발자의 연봉의 평균은 4,500만 원 이상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업계 현황을 반영하듯이 저희 HTC 랩스도 굉장히 많은 AI 개발자를 신입 공채로서 매년 정말 꾸준히 또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업계 현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석님, 요즘 보면 핸드폰이랑 인터넷이 모든 것을 다 연결을 하잖아요. 거기에 AI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IoT 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에 있는 동천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실제 제 수방도로 좀 이제 간략한 그 왕복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보통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 우회전하는 부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화면 패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녹색 박스나 빨간색 박스로 보여주면서 표시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AI라고 하는 기술.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나 알고리즘을 얘기하면 율로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안전을 할 수 있게,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린색으로 표시해서 차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량들이 이동할 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차량이 자연적으로 멈춰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나갈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터넷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다. IoT가 그렇죠. 인터넷 of Things. 그래서 인터넷이 사물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everything of thing에서 모든 것들이 사물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ABC 이 전문화된 산업 때문에 기술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필수로 필요한 형태. 다양한 센서와 사물들을 인지해서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이제 기반이 되는 산업이고 가장 전망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겠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제 실생활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술들인 것 같아서 배우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되게 뜻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럼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거를 배우고 이걸 배우고 나면은 나는 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영상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혹시 소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당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는 AI에 관련된 아까 앞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자바 또 파이썬 또는 스프링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 그리고 리액트 프론트 기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로는 마리아DB나 또는 MySQL 같은 오픈소스 DB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홈에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홈에서 연계되어지는 월패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IoT 그런 펌웨어, 하드웨어 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 이 스마트홈에 적용되어 있는 그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맛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스마트 빌딩에 사용되는 그런 인사이트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센서나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IoT 센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 이 커리큘럼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정말 가슴이 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량은 사실상 저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와서 열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참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역량들이 좀 있다고 하면 IoT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과 또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본 경험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이나 또는 관련된 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익힐 수 있고 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적절한 자격증이나 또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역량이 일단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 물론 기본적인 건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쉽게 도전을 해보고 또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노바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네. 필요한 역량은 없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장님 멘트가 아주 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제가 깜빡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네. 우리 마지막까지 남아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1차 설명회 때는 시간 관계상 각 과정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과정을 같이 설계하고 준비하신 전문가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한번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성님, 생성형 AI 과정과 풀스택 과정 빠르게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상당 커리큘럼과 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비전공자분들은 내가 과연 이걸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이 과정에서 혹시 내용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좀 낮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뭐 양측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한 20년 정도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AI 쪽 관련된 업무들을 하면서 현업으로 일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생성의 AI 과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현업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술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흐름이 되고 어떻게 그 과정들이 나와서 어떤 것들이 서비스를 필요한지 그런 서비스가 필요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AI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이제 고민과 노력들, 이제 왜 AI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인지 및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보통 제일이 잡 디스크립션 같은 거 보면 이제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제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AI라고 한다면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마도 비전공자분들, 컴퓨터 외계어도 아니고 너무 힘든데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들은 굉장히 쉽게 편하게 개발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리포트나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에도 뭐 대시보드 설계라든지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마 가장 이슈로 되는 게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나 이제 다른 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이나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LLM 듯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용을 물어보면 회사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LLM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한번 개발해보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우리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활용하는 형태 그러기 위한 기초 기술과 내용들을 이제 배워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과목에 대한 것들은 상세한 것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이제 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풀스택 같은 경우들은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박정민 수장님이 얘기했을 때 셰프라는 얘기 있죠.
생성형 AI는 실제 그러면 상황과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기가 어떤 식으로 인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말 그대로 주차장에 전기장치가 화재가 날 것 같아. 그 화재가 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그 화재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이것들을 단순하게 스프링클러로 제거가 가능한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어찌보면 사람과 같은 두뇌를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풀스택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여기 잠깐 보니까 저희 과정에 지금 흉내 이제 모기가 한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런 모기가 들어왔을 때, 모기를 잡아야, 이게 모기인지 아닌지를,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모기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 사람은 저도 지금 이제 움직였죠. 모기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게 생성의 AI 쪽에서 판별하고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제가 아까 어떻게 힘들었죠? 모기가 지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고 손을 흔들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풀스택 관련된 모습입니다. 실제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게이치나 AI에 판단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어를 할지. 저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모기가 나오는 걸 피해야 돼, 흔들어야 돼, 잡아야 돼라고 하는 행동을 했죠. 이 역할이 풀스택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바, 리액트, 스프링, 보통 백엔드에 많이 쓰는 이제 스프링이나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리액트라고 하는 프론트, 화면을 구성하고 개발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AI 모드를 붙여야 되는데, AI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MLOps부터 다양한 용어들이 있긴 한데, 이제 AI 같은 것들을 중간에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모듈이 존재해요. 그것들을 이제 엣지 AI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플랫폼과 연동해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배우는 자바, 스프링부트, 리액트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플랫폼을 구성하는 백엔드와 프론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IET에 특화되어 있는 엣지 AI 같은 것들을 추가로 배워서 실제 HPC 랩스라든지 IoT 또는 다양한 산업군 또는 일반적인 이제 풀스택을 사용하는 이제 직업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하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모기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쉽게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저 같은 비전공자도 네, 되게 이야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전공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과정이 전공자, 비전공자 혹은 이 유사한 계열에서 아마 조금 일해보신 분들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수준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비전공자분들은 내가 전혀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테고요. 네, 조금만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모기가. 네. 그 모기만큼도 이렇게 저희 과정에 지금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저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비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얻고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문가분들 본인이 했던 전공과 내용에 대한 데이터적인 어떤 특수한 도메인 영역들,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한다면 보다 더 빠르게 빌드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조금 너무 쉬운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쪽 지금 HDC 랩스 노가 과정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인 강사분이 지금 강의를 진행하시면 거기에 HDC 랩스 현직자분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전기공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현직자 100%,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원하지 않는 이상 현직자분들이 100% 들어와서 멘토로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실제 저희 이 교육 진행하는 이제 교육기관에는 이제 현업 보통 한 15년, 20년 이상 된 현업분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진행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IT 쪽에서 20년 정도 업무를 했었고요. 실제 뭐 KT 넥살이라는 회사에 이제 빅데이터 쪽을 맡았던 적도 있고, EY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컨설팅과 비즈니스 업무 및 IT 컨설팅 업무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웰컴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에서는 실제 AI 전체 총괄을 맡아서 업무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혹시 비전문가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언론적인 부분에서 잘 적응이 못한다 그러면 따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1대1 컨설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학습 로드맵을 가져가면 좋은지,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강사님과 저, 그다음에 다른 서포트 하시는 이제 현업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네,
손발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기술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또는 일부 전문가분들이나 좀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하드하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업권에서 정말로 탑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다음에 다양한 케이스. 저도 약 20년 넘는 이제 업무 커리어 패스와 이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우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HDS 앱스 지금 풀스택과 생성형 AI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융합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업 시간 외에 별도의 팀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다면 언제면 만들어서 같이 공모전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서포트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좀 루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그 이외 시간들에 같이 활동하면서 별도의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 보거나 또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발을 해보는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되게 많은 케이스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열정과 내용을 가지고 즐겁게 이제 업무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찾아오란 말이 네, 되게 괜찮으면서도 약간 섬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여긴 열정적으로 또 난이도별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취업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HDC 랩스 혹은 또 이쪽 분야의 산업계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지 어떤 나의 성장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이수 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장 단계를 레벨별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교육 과정 중에는 기초 스킬을 습득을 하고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레벨 1에 도달하게 되고요. 레벨 2로 교육 과정 후에 실제 저희 회사 데이터, 실제로 저희가 AI 개발에 쓰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레벨 2로 올라가게 된다면 레벨 3 취업 후에 현업 멘토와 함께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레벨 3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으로 AI 개발을 진행하고 AI 모델을 학습하고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AI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실제 이제 뭐 데이터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해보면서 네,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 기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꼭 그 개발자가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중간중간 특강이나 다른 것들로 같이 얼굴도 보게 되고 이제 지원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보게 될 텐데 저는 보통 이제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설계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죠. 설계하고 만든 사람도 있어야 네. 되고. 또는 누군가는 벽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그죠. 테고 누군가는 모래를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을 거고 IT 산업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AI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I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셰프가 요리를 하는 부분도 생각했지만 그 요리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 재료가 어떤 특성 혹시 미스트 초밥이라는 만화 보신 적 있을까요? 엄청 네. 애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들을 어떻게 갖고 만들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현업이나 서비스 기획자 또는 인문이나 경영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샌드위치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한때 한 5년이나 7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였고, 미국에 있는 한 아버지가 IT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만든 이제 어떤 컨텐츠? 어떤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도 중요한 게 IT의 가장 중요한, AI의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사고, 구조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아빠와 아들 또는 아빠와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접점이 없어요. 다른 이렇게 예, 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요. 잼을 발라요. 실제 슈퍼맨이 들어갈 때는 샘 해밍턴도 비슷한 것들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아빠는 그냥 그 센텐스 문장 그대로 인지합니다. 빵 하나를 꺼내니까 빵 봉지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거기서 잼을 바르니까 빵 봉지를 꺼내면서 그 위에다 잼을 바르요. 인지하는 게 틀리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비정규직이면서 기획과 어떤 경영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분들이 하신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서 IT 개발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AI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지를 이제 접목해서 배우면서 실제 IT 개발자나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이나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풀스택 플랫폼이라든지 IoT나 AIoT가 어떤 형태로 활용되면 좋을지 라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획자로서의 이제 기획자로서 성장하면서 IT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재가 되는 거죠. 요즘에 또 핫 키워드가 되는 모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미래에는 세계의 직군의 5개의 직무와 19가지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EBS에 나왔던 영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기술만 갖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닐 것 같아요. AI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단순 반복 학습이나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우는 형태의 내용들은 AI가 해결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전문과 기획을 어떻게 붙일지 또는 내가 설계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한다. 그랬을 때 이제 AI나 IT 기술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화해서 이노베이션, 보통 이제 컨설팅에서는 PI라고 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봐야 될지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있는 어떤 큰 베네핏과 이 과정에 있는 베네핏을 접목시켜서 융합형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꼭지를 가지고 목표로 잡는다고 하신다면 더 좋은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업도 들어가시고 전문 강사분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과정이고 각각의 자신의 역량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취업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HR 전문가로서, 네, 저는 HR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듣다 보니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앞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네,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성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출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하나, 네, 그 현재 지금 근로자이지만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 나왔지만 네이버인 카드만 발급이 되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랑 같이 상담해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분들 안 들어와 계시는지 한번 보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혜택이 어떤 건지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일 또 궁금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해당 교육을 통해서 어떤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박종미 소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취업 혜택 얘기를 할 타이밍이 왔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취업 혜택은 상호 매칭 방식의 취업 혜택입니다. 우선 수료생 전원에게 HDC 랩스 공채 지원할 경우에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한 우수 수료생에게는 공채 지원 시에 서류 통과 그리고 면접 우선권도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실무 경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실무 경험과 동시에 다양한 취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HDC 랩스의 인재로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소장님 유튜브 그 쇼츠를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KDT 우수 수료생과 정말 내로라는 어떤 유명 대학교 졸업하신 졸업생과 만약에 둘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실 건가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는데 실제는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조직이나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정말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KDT 우수 수료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과정,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플랫폼, 우리가 썼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더 잘 적응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셨습니다. 옆에서 아주 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또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뭐 이번에 정말 저희 그 기술연구소 조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인 것은 네, 저 옆에서 봐도 정말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자의 멘토링 과연 진행이 정말 될지 좀 많이 궁금한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인공지능학을 졸업한 AI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특강에 35% 이상 참여를 합니다. 또한 멘토링, 모든 프로젝트 멘토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내용으로는 실무에서 겪는 실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취득할 때의 문제점, 실제 AI 모델을 개발할 때의 문제점, 그리고 코드 작성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앞으로 성장 방향성에 대한 학습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 또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서로 도출을 하고 개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KDT 지원자분들을 통해 저희 엔지니어분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저희 멘토분들은 아무래도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멘토링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한 선배로서 다양한 또 그런 부분도 멘토링 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현직자 멘토링이 많다는 거는 네, 다른 KDT 과정과의 또 차별화된 점이라고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 말고 저희 또 HTC 랩스 KDT 노바가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일단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비용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C 랩스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썼던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데이터를 샘플로 해서 제공해서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전에 저희가 공채 채용을 할 때 네. 대략 한 기술연구소 인원만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 보겠어요? 다 보시지 않았어요? 다 봤는데 중심적으로 본 거는 주말 그분들이 컨셉. 제공한 포트폴리오였거든요. 아, 포트폴리오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잘 돼 있는지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느껴지거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까지 해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 담당자인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교육 일정은 6개월입니다. 약 24주죠. 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교육 장소는 아이그로스 교육센터. 네, 교육센터로 보시면 되시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최종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지원자의 왜 HTC 랩스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네, 진솔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만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네, 스타벅스 네, 기프티 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서 네, 또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 교육 중에는 현직에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와 장비 등을 제공을 하고요. 프로젝트 멘토링도 네, 현직자가 직접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는 수료생분들 전원에게 공채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우수 수료생에게는 서류 면제와 면접 우선권을 제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KDT 사업을 그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데는 진짜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 HTC 랩스에서 이번 교육에 정말 그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HDS의 우수 수행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취업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 같은 취업 컨설팅 아마 다른 기관들도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 현업들로 구성되어 있던 취업 지원 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취업이 될 때까지 해서 현재도 지금 다른 기수 다른 과정들이 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제 과정이 좀 있죠. 네, 있죠. 거기다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이력서나 면접 또는 자소서 같은 거 있을 때 개별적으로 가이드 좀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이력서나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할지,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과정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또 면접 보기 전에 보통 네, 직접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보통 면접 보기 전에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씩이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면접을 보면 좋을지 가이드를 드리면서 개별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유의해 주시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육은 뭐 설명에도 있었지만 교육비, 뭐 교재, 실습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비용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 6개월 동안 내 돈 들일 일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뭐 교통비, 뭐 식사비 정도의 느낌으로 훈련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국민취업제도 1, 2학까지 했을 경우 최대 80만 원 정도까지 네, 월마다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교육을 참여하는데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이 교육은 노량진에 있는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 9호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지하철 입구에서 나와서 한 50m 채 안 되죠. 그죠. 몇 초면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도 우산 안 쓰고 가기도 하는데 되게 가까워서 이렇게 편안한 교육장 찾기 쉽지 않다라는 점도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능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 기프티콘도 받을 겸 해서, 네, 남겨주시면 좋고요. 네, 준비하시는 사이에, 한번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고, 또 이렇게 질문 사항에도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시작한 게 맞을까? 젊은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지금 했을 때 내가 취업에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지금 다른 과정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이대 많으신 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보다 이 6개월 과정 동안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의지, 뭐 체력,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취업이랑 연결되는 데는 이 과정을만 듣는다고 뭐 이렇게 취업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강점, 본인이 살아온 그런 히스토리들을 어떻게 잘 살리고 그게 맞춰서 잘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정도 멘토링도 지냈는데 제가 봤던 분 중에 60대 중반 분들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분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지만 정말 학생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기술을 좀 많이 배울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분은 이제 약간 은퇴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도전과 새로운 사업들을 좀 진행해보고자 하는 부분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 되게 재밌었던 게 같이 공부해서 똑똑한 친구들을 생겨서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좀 펀딩하고 지원해줄 때 같이 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직 상태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상담해 주시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접수가 된 것 같은데요. 임선비님이 남겨주셨네요. 풀스택 개발 과정에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관련 과정도 있는데 이 경우 C 언어를 학습해야 하나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인베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툴킷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 그 HDC 랩스에서 제공되는 이제 툴킷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C나 인베딩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선택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고 아두이노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파이썬과 일부 언어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SDK라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같은 것도 있죠. 수업을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아마 인선민 님도 지금 전공이나 내용이 아마 이쪽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C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베디드 장비에 코팅을 시키고 그 업무를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 수업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센서를 다루고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베디드에 코팅시켜서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그 인베디드 장비에 아마 C 언어뿐만 아니라 큐베이직이나 이것들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공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적응자 아니신 경우에 C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다 진행이 가능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면 수업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장비와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언어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커리큘럼에 나왔듯이 저희가 풀스택에는 자바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만 배우시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바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4년제 나온 사람하고 6개월 교육을 듣고 나온 사람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이 될까요? 다른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에 학사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6개월 교육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돌아다녔는데 잘 되는 회사, 못 되는 회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못 되는 회사, 잘 안 되는 회사라고 해서 모든 직원이 다 안 좋은, 나쁜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제도 우리가 또 이제 뭐 랭킹이 높은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을 다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겠죠. 4년제에서도 어떻게 나왔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출발선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 우화인 것처럼 항상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시대 트렌드와 좀 다른 형태인데, 예전 같은 경우 IT를 전공했던 분들, 그러니까 IT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는 IT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 같은 경우 저희 즉 과정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브 코딩, 실제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좀 서포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툴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출발점은 저 뒤였지만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스텝업, 뭐 무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축지법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코딩만 하는 개발자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출발선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건데 나는 코딩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 4년제나 대학원까지 그런 전문적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큼 많이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 업무와 내용에 대한 다른 도메인 지식들 또는 다른 전공에서 갖고 있는 베네핏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코딩을 하면서 중개 인터페이스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포커싱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산업은 되게 많은 직군과 직무들, 업무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출발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우리가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다양한 직군에 다녔던 분들, 산업에서 업무했던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발맞춰 간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IT 직군에 100이면 100 다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20, 30%밖에 안 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 영역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영역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또는 개발 영역만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 열정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스텝업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원리와 이론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팁으로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앞으로 IT 관련한 쪽은 학력보다는 얼마나 그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느냐, 그런 눈과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박 희선님이 또 추가 질문 해주셨는데요. AI 직의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프로그램으로 회사 필요 연구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것도 좀 레벨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HDC 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요즘에 핫한 경우들 많죠. 오픈 AI, 구글,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뭐 애플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그 AI에 영향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인력 경쟁이 발생했다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것들은 스포츠 선수보다 더 큰 연봉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고 몇 천억대 연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업무와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타겟팅한다. 당연히 그러면 석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요즘에 아마 잡코리아나 원티드, 캐치, 뭐 사람인 등 다양하게 보시면 약간의 레벨이 좀 낮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한다면 당연히 석박사 이상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박사 있다고 해서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다 안다고 또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ACC 랩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밸런스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진행할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할지. A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 우리가 욜로 같은 라이브러리를 논문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냐, 이 욜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ACDC 랩스 같은 경우는 이 AI 라이브러리와 내용들을 원리와 내용들을 이해해서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가는 것들을 1차 목표로 잡는 거고, 원론적으로 그 뎁스 있는 부분의 알고리즘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프로젝트와 내용을 가지고 모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박혜정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지금 AI의 라이브러리나 내용들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석사, 박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저는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이제 두런두런 말씀드리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다음에 안창성님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 구성은 수강생들이 알아서 의논해서 팀을 구성하는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원이 30명 정도고, 지금 팀의 구성은 대략 한 5명에서 6명 정도 1차 가안을 잡았지만, 저희가 각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 3차 프로젝트 하기 전에 저희 운영 매니저들이 각자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지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 1차 매핑을 진행하고, 매핑됐던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학생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모아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거기서 강사님과 현업분들이 같이 투입돼서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면 좋을지. 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나 이 산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야지 나한테 잘 취미적으로 맞고 잘 좋을지에 대한 어떻게 가늠이 안 될 경우가 있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팀 프로젝트 짜기 한 1, 2주 전부터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뭐 저나 다른 분들이 뭐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5, 6인 정도를 한 팀으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밸런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풀스택과 이제 생성형 AI 쪽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부분에서 아마 장단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이제 수업 시간 외에 같이 좀 논의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형태 구성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과정이 완전히 그 뗄래야 뗄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저희가 남기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요. 두 가지 과정에 있어서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가면 좋을지 아무래도 다 고민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게 IT적인 전공에서 얘기한다면 좀
프리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이제 개발 쪽에 좀 더 포커스 거냐 아니면 수학적인 부분과 어떤 논리적인 부분으로 포커스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 같아요. 내가 레고나 다른 거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새로운 것들을 좀 만져보고 개발한 것들을 조립합을 한 것들을 좋아한다면 플스텍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왜 저걸 만들어지지? 왜 저게 저렇게 동작되는 거지? 왜 저걸 저렇게 해야 되지? 하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저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럼 하면은 내가 좀 더 저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잘 굴러갈 수 있게 할지,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좀 더, 취미가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AI 쪽을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아마 지금, 최진희님 같은 경우 질문 나누셨는데, 저희 이제 이메일이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저희가 지원을 주시면 상담 때 제가 아마 최미중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더 듣고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얘기 드리기보다 개별적에 갖고 있는 성향과 내용들 고민하시는 포인트를 가지고 별도의 상담을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준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카카오 채널이나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가능하신 시간대에 연락을 드리거나 상담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최진우님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 두 과정 중에 좀 고민이 된다. 둘 다 매력적인 과정인데, 나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똑같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은, 네, 저희 수석님께서 직접, 네, 상담을 진행을 해서 좀 적합한 과정을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뭐 어느 과정이든 A가 됐든 B가 풀스택이 됐든 성향이 A가 됐든 지원을 해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설명해 들어왔던 분들은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임선미님께서 네, 계속 비전공자로서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전공 지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코드만 개발할 수 있는 능력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궁금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을 늘리는 방법 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CS 지식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걸로 한번 문의 주셨는데 너무 좋은 임선미님 저는 꼭 들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통 이제 지금 HTC 앱스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강사님들이나 지금 이제 편집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원리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원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변 같은 얘기지만 AI 시대 보통 요즘에 이제 IT 전공자들이 제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학년 학생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IT 전공에서 개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AI가 다 할 텐데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거는 저도 IT 쪽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른 결의 생각을 해요. 제일 지금 인선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론에 대한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방안들을 잡을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는 AI를 만들면 저 수치가 왜 저렇게 나왔을까? 대개는 그냥 일반적인 분석가들은 수치만 분석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리와 원론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DADS라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전반적인 협업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에 대한 네,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과연 A가 B가 어떠한 경우에 독립적인 변수와 종속적인 변수의 차이가 어떤 근거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CS적인 지식,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비전공자, 전공자를 떠나서 하나로 귀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속적인 탐구. 아까 다른 분께서 지금 전공 4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그것들은 어차피 학문을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떤 어프로치 방법으로 고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실제 그럼 우리가 수업되면서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도 같이 접목해서 공부한다면 임선비님 되게 예, 좋은
금방 결과를, 성장할 수 네.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훌륭하고 되게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그 과정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이게 본인이 얻어가고자 하는 만큼 얻어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 교육센터는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상황 따라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전문가 멘토분들도 있어서 네, 우리 수석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여러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만큼 네, 부족함 없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선미님 꼭 이렇게 오셔서 네, 이 궁금한 점, 어려운 점들 해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상 한 분만 마지막 이제 답변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유승구님이 성적 우수자의 경우에는 HDC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취업 연기 및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력서나 자소서부터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취업 컨설팅, 1대1 컨설팅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멘토를 할 때도 제가 기업들과 연계해서, 뭐 기업, 지금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뭐 기업들과 연계 사업을 해서 한 2, 30명씩 채용을 진행하고 연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교육을 진행했던 분들, HTC 랩스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이제 기회들을 계속 얘기 드릴 거고요. 실제 지금 요 HDF가 아닌 다른 과정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했던 분들의 기회가 좀 좋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긴 해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분한테는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기회이긴 합니다. 네, 저희 역시도 저도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추천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네, 노력하시지 않는 분한테 들을 수 없는 분이고 당연히 교육기관에서도 당연히 그런 분들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 지금 현대경제과 이 기관들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다양한 취업처와 협력 관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진행되는 그러니까 일경험이라고 하는 사업들,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별도로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협력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에서 지금 협력 프로젝트나 이런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쌓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 업무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영업 노하우죠. 이것들은 아마 지원해주면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별도로 어쨌든 취업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AI 같은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겟팅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개별적으로 커리어 루트맵을 만들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좀 성장하면 좋은지에 대한 플랜을 짜주는 것들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발맞춰 보신다면 충분히 취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지원해 주실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들은 오늘 아마 시간상 좀 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이나 이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지원하기 상담하기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약속했던 1시간을 넘어서 벌써 16분 정도가 다 오버됐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추가 질문이나 문의사항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지? 하고 말지시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네,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바 과정 많은 신청,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18일까지였나요, 저희가? 17일까지고요. 네. 네. 아마 지금 인원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홈페이지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 입력해 주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들이 연락드리고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그 상담하기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네, 저희가 홍보 포스트에 있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 설명해 들었던 분들은 우선권을 가지고 좀 이제 채용이니까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참여할 수 있도록 있도록 네. 할 거니까 일단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만 네,
그 HDC 랩스 KDT 노바 과정 2차 온라인 설명회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만나요.